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 성모병원 간호부의 영상간호센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모르셨거든요. 아쉬움이 있지만 잠깐 예행 연습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우면서 가셨어요. 중요한 회의가 오늘 꼭 있다고 해서 5시에 일어나서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동영상과 스피치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문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네. 함께 소중한 우리 영상만은 시작입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환자들을 교육하는 저희들이 영상간호센터를 통해 그동안의 우리들의 노력, 동료 간호사들의 노력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정사태의 여파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해도 우리 앞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분들이 계신 동안 이 세미나로 그 시간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환자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들이 있기에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모든 분들은 그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이팀 101병동 김현주입니다. 간호이팀 영성위원회는 김현주, 이혜승, 양희, 손지의 유행으로 함께 주관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간호부 비전인 행복한 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 올해 간호이팀에서는 수용과 감사를 키워드로 영성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타인과 그리고 환경을 잘 수용하며 감사 성향은 임상 간호사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 되고 이러한 간호사의 안정감은 환자의 긍정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간호 2팀에서는 수용과 감사 성향 키우는 훈련, 감사일기, 감사대화문 활용을 통해서 관계를 연결 회복하여 나의 마음을 돌보고 감사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 및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내용입니다. 각 부서의 영성위원회 리더들에게 자기 수용과 감사에 대한 강의 및 감사 대화문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6개의 감사 대화문을 완성하여 부서별로 공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감사 대화문 내용은 먼저 환자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신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대신 감사합니다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감사 대화문 예시입니다. 각 부서별로 감사 저금통과 감사 메모지를 배부하여 간호이팀의 전체 병동에서 4월 15일부터 감사일기 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7월 2차 영성위원회 모임, 9월 3차 영성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부서별 활동을 발표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대표 부서 사례입니다. 시범병동인 101병동에서는 3월에 영성위원회 팀원들이 먼저 감사일기를 작성해보고 4월에 감사일기 작성법을 공유하여 전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내가 식사를 간 동안 어지럽다는 환자의 바이탈을 대신해주고 나에게 알려주었다. 자기 일이 아님에도 나를 도와주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일기는 감사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5월부터는 감사일기 사례 중에 베스트 사례를 선정하여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신 교수님께서 간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다. 7, 8월에는 감사 대화문을 적용하여 감사일기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진통제 투약이 늦어지면서 환자가 불만을 호소했다. 환자분 오랫동안 많이 힘드셨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환자분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했다. 9월에는 꾸준히 감사일기를 작성하면서 느꼈던 좋은 점, 변화된 점을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과 함께 이렇게 게시를 해보았습니다. 인생은 예기치 않은 일들과 기대치 않았던 일들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는 것, 그 방법을 배웠다. 151병동에서는 특별 감사 부분으로 대건 여사님, 사원님, 그리고 전담 간호사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로 인한 우리들의 변화에서는 감사라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동료와 환자, 보호자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에게 감사를 표현해주는 동료들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부서별 베스트 사례입니다. 101, 132, 102, 112, 81, 121, 82, 122, 131, 132, 141, 142, 151 오산병동입니다. 활동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기 건수는 전반 4,923건에 비해 후반 9,32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베스트 간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에 따른 지표 변화입니다. 간호사 존중 예의, 위로와 공감, 이직률 모든 부분에서 목표치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간호위팀 전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무기명 주관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감사일기로 인한 변화에서는 감사할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는 등 감사에 관련된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무하면서 웃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 동료의 싫은 점보다는 좋은 점을 찾게 되었고 긍정에 집중하게 된다 등 긍정적인 감정이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감사일기에서는 환자 보호자 대상이 4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환자 보호자 격려가 32%, 환자를 간호하면서 느꼈던 보람, 뿌듯함이 16%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 간호사들에 대한 감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간호위팀 감사대함은 적용과 감사일기 쓰기는 각 부서의 영성위원회 리더 13명의 선생님들이 애써준 덕분에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감사일기 써보시면 어떨까요? 특별한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한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없는 아주 보통의 평범한 하루, 무탈한 하루가 감사한 거죠. 감사일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작성하는 자기 돌봄 방법의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왜 감사한지, 누구의 수고 덕분인지 감사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오셨을 때 받은 감사 메모지에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앞으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감사일기, 나를 돌보는 좋은 습관. 이상으로 간호위팀의 영성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환자간호팀 영성간호 세미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흔히 저희는 영성을 너무 멀고 어렵게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단단해진 영성은 일상생활에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타인으로 하여금 나로 인해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는 저희가 하는 모든 간호행위가 환자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자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우리는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중환자실은 인공호흡기, 지속적 신대체요법, 체해막 순환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환자들의 손이 되어줍니다.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없는 환자들. 양치, 머리 감기, 자세 변경 등 환자들의 곁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호합니다. 손을 닦아주며 환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환자분을 목욕시켜 드립니다. 매 시간 급변하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어떤 방향이 최선인지 함께 논의합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우리는 중환자실 간호사입니다. 통제된 면회로 하루하루 애타는 마음으로 힘들 보호자와 환자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힘든 치료를 홀로 이겨내고 있는 환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와 라포가 쌓이고 환자들의 특별한 날을 함께 축하하기도 합니다. 급성기 치료 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환자분들을 위해 환자의 재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쾌유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최선의 치료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와 보호자의 이별을 함께 준비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입원했던 시인이었던 한 환자분이 써주신 시 성모 바라기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환자 곁에서 함께하는 우리들의 간호 하나하나가 환자들에게 빛이 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테오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간호가 일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성을 행하는 귀한 행위로 여기며 마음을 다해 환자를 간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 3팀 영성간호 활동 발표를 맡은 이은혜입니다. 저희 영성간호 활동의 주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입니다. 영성간호 활동은 소중한 나를 먼저 찾고 우리를 찾아보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나눠보는 활동들로 계획하였습니다. 나와 우리가 받은 선물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3가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행복, 사랑, 감사였습니다. 다음으로 칭찬하고 싶은 동료가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감동인 칭찬글, 한 부서 내에서 11건의 칭찬을 받은 선생님 칭찬글, 항상 남을 잘 도와주고 잘 알려주고 배려해주는 천사의 칭찬글, 그 밖에도 정말 재미있는 칭찬글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간호 3팀은 성실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하게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멋진 선생님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그럼 간호사들이 업무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위 운동, 2위 공부, 3등 여행이었는데요. 2등이 공부라는 결과가 참 놀라웠습니다. 자, 운동으로는 수영, 크로스핏, 헬스 등 다양한 운동들을 많이 하셨고요. 공부는 대학원, 그 밖에 영어와 자기계발에 힘쓰는 선생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소중한 우리를 위해 C통 문화지키기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5월에는 말씀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는지 말씀 사탕 나누는 활동을 시행해 보았습니다. 또한 교직원 영적 지지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습니다. 9월에는 종이 촛불 켜기 활동으로 의료진, 환자, 보호자 누구든 참여하여 소망을 담아 기도카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밖에 부서별 상시 활동으로 시술, 수술 전 기도, 중증 신생아를 위한 기도, 신생아 중환자실 100일 축하식, 간호사 대상으로 1000일, 100일, 생일 축하하는 활동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구두 발표를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내가
오늘도 환자 곁을 지키며 우리를 사랑하여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행정 교육팀은 행복함 그리고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호부는 행복한 간호를 비전으로 영성간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간호사는 1년에 4번, 신입간호사는 매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교육을 받으신 분 오늘 오셨을까요? 쿠폰 드리는데 손 들어주시면? 아, 네. 네. 재직간호사 영성간호 교육은 그동안 224명을 교육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써주신 교육 후기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아니요,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실제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강의였고 환자와 간호사의 역할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후에 역할극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하고 계시지요. 이 역할극 하는 모습을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최영희님 사례인데요. 백혈병으로 조혈모세포 이식 예정이었으나 폐렴으로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서 주치의가 사망 가능성과 연명의료에 대해 면담을 하였습니다. 보호자인 딸은 어제도 엄마랑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당황스럽고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보호자가 추가적으로 담당 간호사에게 이 상황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최영희님 보호자입니다. 네, 보호자분 오셨어요. 방금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서 연명의료 결정하라고 하시던데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보호자분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우선 여기 앉아보시겠어요? 혹시 환자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아침에 와서 보니까 엄마는 의식도 없고 선생님은 뭐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 하시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다 대화가 되셨었거든요. 우리 엄마 정말 심각한 건가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최영희님은 지금 혈압도 떨어지고 의식도 없으셔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하기로 했던 조혈모세포 이식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유감스럽지만 최영희님은 지금 연명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연명의료가 도대체 뭐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인공호흡기 치료와 심폐소생술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가족분들께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평소에 환자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가족분들과 상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다 오면 선생님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아까 해주셨던 이야기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가족분들 다 오실 수 있는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다시 약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환자와 보호자와 의사소통할 때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 자체가 영성간호 활동이고 이러한 영성간호를 통해 간호사는 일의 의미,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널싱나우에 이런 다양한 역할극 사례 예시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신입간호사 영성간호 교육은 긍정심리 강점 전문가인 교육간호사들이 매달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선생님들은 입사 초기에 원래 본인의 밝았던 모습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입간호사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긍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점 검사를 통해 본인의 대표 강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육 후기를 객석에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근무 시간에 굉장한 교육을 받더니 정말 럭키비키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이 써주셨습니다. 럭키비키한 하루였다고 합니다. 나의 강점은 뭐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조원들의 강점을 발견하고 서로 칭찬해주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신입간호사 영성 간호 교육에도 피드백, 소통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강점 상승 대화법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열광적으로 지지해주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실하게 공감해주는 소통을 이번에도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부정 요인을 지적하는 가장 나쁜 소통입니다. 오늘 입원 많아서 바빴는데 나 칼퇴했다? 대충대충 한 거 아니야? 기록은 다 했어? 그리고 이제 이번 정도는 쉽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 네. 긍정 사건을 무시하는 나쁜 소통입니다. 오늘 입원 많아서 바빴는데 나 칼퇴했다? 그래? 나 오늘 새우 썼는데 어때? 절제된 지지를 하는 좋은 소통입니다. 오늘 나 입원 많아서 바빴는데 칼퇴했다? 요새 좀 일찍 가네? 잘했어. 열광적 지지를 하는 가장 좋은 소통입니다. 오늘 입원 많아서 바빴는데 칼퇴했다? 대박! 제 시간에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을까? 너의 노하우를 후배들한테 전수해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나쁜 일을 사례로 보겠습니다. 부정 요인을 지적하는 가장 나쁜 소통입니다. 어제 환자 갑자기 안 좋아져서 CPR 했어. CPR 했다고? 환자가 안 좋아질 때까지 넌 뭐 했어? 너가 잘 봤으면 CPR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진실한 공감을 하는 가장 좋은 소통입니다. 어제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CPR 했어. 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겠다. 듀티 끝나고 너 마음은 좀 어땠어? 네, 신입 간호사 영성 간호 교육은 이렇게 다양한 사례로 강점 상승 대화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강점 소통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성모병원 간호사님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호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교육 유닛 김은빈, 김현수였습니다. 이어서 간호 1팀에서 내가 처음 경험한 생애 마지막 순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17층 일병동 김진숙입니다. 간호 2팀은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호사들이 처음 임종을 경험하게 되면 임종 상황에 대한 당혹감, 미숙한 간호를 제공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를 경험합니다. 이런 이유로 임종을 처음 경험한 간호사의 감정의 수용을 통한 안도의 마음과 여유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지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임종 환자를 처음 경험하여 지지 프로그램을 체험한 신입 간호사를 이 자리에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1병동 이슬 간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1병동 이도영 간호사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처음 임종을 경험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10개월 차 신규 간호사입니다. 2달 전쯤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처음 인계받게 되었어요. 처음이라 무섭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날 임종 환자를 처음 경험한 거지요? 네,
퇴근 후에도 한숨도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고 계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환자 의식은 처지고 보호자들은 울고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무력하다 느껴졌어요. 네. 또 환자가 눈을 뜨고 임종을 했는데 두 눈을 감겨주는 게 너무 버겁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도 처음 임종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 한동안 잊혀지질 않았어요. 선생님을 위로해준 누군가가 있었나요? 네, 다음날 쉬고 있었는데 UM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밥은 잘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어떤 간호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셨어요. 아, 그랬군요. 통화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임종 간호하느라 애썼다. 환자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일을 했고 큰 위로가 되었을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아이고, 눈물이 났군요. 그 후에 혹시 일상생활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2, 3일 정도는 계속 밥도 잘 못 먹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나 눈물이 왈칵 났어요.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안쓰럽네요. 저도 그랬거든요. 혹시 또 다른 도움을 받으신 게 있을까요? 지난번 UM 선생님과 면담할 때 안내해 주셨던 CMC 마인드톡을 신청해서 면담을 진행했어요. 아, UM 선생님이랑 면담도 하고 심리 상담도 받고 하셨네요? 네. 임종 경험이 왜 두려웠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스스로 감정이 정리가 되었어요. 네. 또한 언제든 편하게 마음껏 울라고 하셨는데 펑펑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임종 경험 이후에 간호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퇴직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 퇴직이요. 네, 그 부분도 면담 중에 지지받을 수 있었어요. 퇴직까지 생각을 하셨었구나.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UM 선생님께서 계속 저의 상태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때 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정리가 되었어요. 또한 퇴직이 최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말씀해 주셨어요. 아, 지속적으로 면담이 있었네요. 그 이후에 지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네, 지금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네. 요즘 많이 바빴었는데 부서원들 도움으로 정시 퇴근한 날이 있었거든요. 지지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쁜 감정이 느껴졌어요. 또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오, 다행스럽고 좋은 변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겠죠? 네. 2년 정도 뒤에는 훌쩍 성장해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저를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퇴직은 혹시? 퇴직은요, 처리했습니다. 채용지마라고 좋은 성장의 기회가 되었겠어요. 네, 상담 종료 후에도 제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 감정일기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어요. 감정일기도요. 네, 그리고 가족이랑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고요. 또 UM 선생님께서 간호사로 일하는 평생 동안 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종교를 갖는 게 어떠냐고도 물어봐 주셨어요. 아, 종교요. 혹시 거부감은 없었나요? 네, 저의 간호사로서의 신념이 다져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저를 의지할 무언가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최근 교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은 출퇴근할 때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감사히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 정말 멋진 마무리네요. 세례 받는 날 축하해주러 갈게요. 정말요? 꼭 오셔야 해요. 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임종간호 경험을 떠올리며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이도현 선생님의 용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선생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임종간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내어 함께 해주신 이도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호의 팀의 새로운 영상 활동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저희도 행복합니다.
행복한 간호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간호팀 이효민 간호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술실에 들어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수술실에 접할 기회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실은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또 영성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였을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영성 활동을 생생하게 영상으로 준비했고요. 저희 영상 끝나면 간단한 퀴즈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수술간호팀의 영상 시작합니다. 환자는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인 듯한 알람 소리를 들으며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술을 위해 대기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환자는 커튼레일의 선고를 발견합니다. 선고를 읽은 환자는 불안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음을 느낍니다. 이때 다가온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해드리러 온 차바오나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 환자분 위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함께 괜찮을까요? 환자는 신부님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영성. 낯선 곳. 환자의 시선 끝엔 선고가 또 보입니다. 어디선가 수녀님이 나타나 수술실 간호사들과 함께 기도를 해줍니다. 환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 편히 잠이 듭니다. 변상수님, 정신 드세요? 수술 다 끝나시고 회복실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뜬 환자. 수술이 끝난 환자는 회복실로 이동했고 환자는 또 다시 커튼레일의 선고를 발견합니다. 환자는 선고를 읽으며 안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목팀의 임연희 수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목자 연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역의 원목 담당 수녀님이 저에게 와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어떤 분이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너무 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병원에도 해달라고 기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들에게 이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영성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성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지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알려주세요. 저 모르셨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수술간호팀 직원들을 위한 특급 영상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일과 육아로 많이 지쳐 보이는 간호사.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제정된 수술방 앞. 마음에 와닿는 선고를 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영성. 첫 수술 준비로 바쁜 간호사들. 사랑해준 주님, 이윽고 들리는 기도 방송에 오늘도 잘 해보자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수술 준비를 위해 스크업대로 다가간 교수님은 기도를 하며 스테이블한 하루를 청하며 손을 씻습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이 예정된 간호사도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힘든 일이 많았던 간호사는 사직면담을 생각하며 사무실로 향합니다. 눈길을 끄는 행복적금, 망설이던 간호사는 오늘의 일을 회상하며 힘이 되었던 일을 되돌아봅니다. 이렇게 오늘도 사직서를 다시 품에 넣으며 퇴직이사를 철회하는 간호사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수술실의 영상활동 믿어지시나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셨죠? 저희 선생님들 연기 진짜 잘하지 않아요? 저희가 영상을 좀 유쾌하게 꾸미긴 했는데요. 그 속에 담긴 저희의 진실된 마음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기 혹시 구호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함께 외쳐볼까요? 마늘 움직이는 영성!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래계 간호팀과 응급의료팀의 발표를 맡은 이경화 간호사입니다. 자기 돌봄이 근간이 되어 환자 돌봄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이웃 돌봄으로 이어지는 우리들의 영성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기 돌봄 활동의 첫째 긍정 조직 문화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로 표현합니다. 자, 영상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돌봄 활동으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나의 의식 만들기를 시행하였고 직원이 참여하여 소소한 행복을 나누며 선물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타부서 배려 배우기 활동을 하여 부서 간 단합의 자리도 마련하여 부서의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응급의료팀의 자기돌봄 활동으로는 응급실의 긍정조직 문화 캠페인 활동으로 상호 존중 조직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기돌봄의 일환으로 영혼을 위로하는 나이팅게일이라는 교육에 참여하고 건강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감정관리, 마음 레시피, 우리 안의 행복 찾기 활동 등을 통해 나부터 행복한 병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신장실 응급의료팀의 행운 뽑기판을 준비하여 행운의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추억의 미니 앨범도 제작했고요. 환자 돌봄 활동으로 기도카드 전달하고 병원 초진 환자를 위해 스티커를 제작하여 환자 접점 부서마다 초진 환자 마음 알아봐 주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 초진이죠. 그 결과 접점 부서마다 알아봐 주어 감사하다는 고객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응급의료팀은 수술 환자를 위한 기도, 임종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쿠키 영상도 감상해 주세요. 네, 영성 여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원 운영팀 통원주사실 서승아 간호사입니다.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종 세레머니는 환자의 축하 의식 중 하나입니다. 외래 항암 환자 대상으로 마지막 항암 치료날 힘든 치료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을 치면서 직원들과 다른 환자들, 가족들에게 축가를 맞는 행사입니다. 국내에는 사례는 검색된 바 없으나 미주 지역 암치료센터에서는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목실 안재현 신부님께서 부활의 종 이름과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성구를 자문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종 소식은 2023년 10월 31일 평화방송 뉴스에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주일 미사 때마다 듣는 익숙한 종소리. 미사 때는 보통 빵과 포도주를 축성할 때 종을 치고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와 부활 성야 미사 때도 특별히 종을 울립니다. 특히 부활 성야 미사의 종소리는 부활의 환희를 알리는 의미죠. 부활의 환희.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친 이들이라면 이 환희의 종소리를 진심으로 공명할 수 있을 겁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암병원은 최근 항암 치료를 마친 환우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부활의 종을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영성부장인 안재현 신부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환자들도 새로운 삶을 찾으라는 뜻에서 부활의 종이라는 이름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처음 올린 주인공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원병희 씨입니다. 지난 3월 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은 원병희 씨는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모두 마치고 부활의 종을 울린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데요. 이 종소리를 들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은 나도 치료를 마치고 꼭 부활의 종을 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는데 벌써 부활의 종을 울린 사람이 8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이 되어 울리는 부활의 종이 더 자주, 더 멀리 울려 퍼지길 한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총을 치는 모습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 후 기가 전에 부활의 종을 3번 올립니다. 치시겠습니다. 천천히. 그렇죠. 그동안의 고생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다 같이 축하하고 즉석 사진도 찍고 우측 하단의 사진처럼 종 모양 푸트카드를 기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종을 진행하는 간호사들에게 의미를 물어보았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부활의 종 축하식까지 부담되긴 하지만 환자분들이 바쁜 간호사들이 같이 축하해주는 것에 너무 감동하시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힐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성간호는 우리 생활 그 자체라고 하였습니다. 또 종소리가 울리면 침상에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도 이 종소리를 듣고 저도 나중에 저 총 칠 거예요 하면서 치료로 불안했던 마음에 안도와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은 이벤트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종은 지속됩니다. 저희가 찍은 포토카드들입니다. 자, 그럼 인상 깊었던 부활의 종 행사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감동의 연설을 하시던 분. 네, 건방 떨면 안 되고 겸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해주시라니 저는 강조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아들 손자가 메달과 트로피 상장을 준비하여 가족들이 함께한 부활의 종입니다. 아이가 너무 기대었죠. 메달도 하고 있고 손에는 트로피도 들고 계십니다. 아이가 같이 이제 종을 치는데요. 할머니 항암 치료 끝났다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장이 등장합니다. 저희도 행복하고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 되어 울리는 부활의 종 더 자주 더 멀리 퍼지길 바라며 통원주 사실 발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